SF 영화를 보면 항상 외계인과 싸우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대부분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탓도 있겠지만 진짜로 지구에 갑자기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퍼붓는다면 그나마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압도적인 국방비와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 규모부터가 넘사벽이니까요. 이처럼 국방비만 천조를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은 근현대전쟁의 역사를 주도한 만큼 천문학적인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국방비 예산은 약 7,500억 달러, 이는 하나로 820조가량으로 진짜 천조 달성이 머지않았네요. 게다가 미국은 단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립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방산업계 1위를 자랑하는 록히드 마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간 지속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그간 발전했던 수많은 방산업체는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록히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마틴 마리에타와 합병하여 1995년 3월 15일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항공기업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회사가 창립되자마자 록히드 마틴은 1997년부터 F-22라는 전투기를 생산해냈는데요. F-22는 20세기에 개발한 전투기임에도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1,500억 정도이며 성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아직도 다른 나라가 그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F-22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2006년 10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노던 엣지 항공훈련 당시 F-22는 일주일 동안 F-15, F-16 전투기와의 가상 대결에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144대 0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오버 테크놀로지 덕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여러 나라 각지에서 F-22 수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아직 미국만이 이 괴물같은 전투기를 독점하고 있죠. 이렇게 시대를 씹어먹은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 마틴은 F-22의 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인 JSF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F-35의 개발과 생산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13년에 6세대 전투기인 SR-72에 대한 개발도 시작했는데요. F-22도 괴물이지만 SR-72는 스텔스, 무인기, 인공지능은 기본이고 음속의 6배인 마하 6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데다 센서 통합 전자전 시스템, 레이저 무기 등 또다시 시대를 초월할 전투기가 될 예정이죠. SR-72는 2025년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예상 가격은 대당 10억 달러, 하나로 1조 1천억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항공기 산업은 록히드 마틴 매출액의 절반도 아닌 약 4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체 록히드 마틴의 규모는 얼마나 큰 걸까요? 전투기가 현존하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무기인 만큼 록히드 마틴이 다른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겠죠. 단,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무기들은 총이나 수류탄 정도의 대인전 무기가 아닌 전쟁을 위한 무기로 그 스케일이 상당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무기 사업은 헬리콥터, 임무 시스템과 미사일, 화력 통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RMS 분야는 록히드 마틴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하며 군용 및 상업용 헬리콥터, 육해공 전투 및 임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록히드 마틴은 헬리콥터 자체 생산 기술이 없었으나 2015년 시고르스키라는 헬리콥터 회사를 인수한 덕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블랙호크나 시호크 같은 유명한 헬리콥터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매출 비중의 10%나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방어와 해상전, 방공 능력까지 고루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도 록히드 마틴의 작품인데요. 이는 우수하고 정확한 레이더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적이 아군을 인지하기도 전에 적을 먼저 탐지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로 추적과 조준까지도 가능한 선진적인 전쟁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MFC 분야는 록히드 마틴 매출의 17%가량을 차지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각종 미사일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한참 논란이 되었던 그 유명한 사드로 록히드 마틴이 설계, 제작, 조립까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죠.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트라이던트 1, 2 같은 핵미사일부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대전차용 미사일인 헬파이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LRHW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자체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강 전투기 F-22부터 각종 전쟁 시스템뿐만 아니라 살벌한 미사일들까지 누구든 로키드 마틴한테 깝치면 주옥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사업 영역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수합병 전 마틴 컴퍼니는 나사 창설 이전부터 미국 정부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체 프로젝트인 뱅가드의 주요 계약자였습니다. 게다가 로키드 마틴은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초의 유인 탐사선인 아폴로 11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인류 우주산업의 역사를 함께하였죠. 당연히 나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보잉과 합작으로 자회사 ULA를 창설하여 화성 탐사선 바이킹, 허블 우주망원경, 스피처 우주망원경, 우주로켓 발사 시스템 SLS 등등 로키드 마틴은 우주산업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우주산업에 떠오르는 출중한 신예들에게 로켓 발사 수주 점유율을 뺏기고 기술적인 부분마저 밀리는 등 고전하는 상황이지만 로키드 마틴은 오래전부터 우주산업에 깊게 관여해왔기에 아직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냉전시대 때 무기와 우주산업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만큼 다른 우수한 기업들과의 경쟁은 오히려 로키드 마틴의 우주산업을 더 발전시킬 자극제가 되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달 궤도에 유인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여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로키드 마틴의 우주로켓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우주선의 사용이 확정되었으니 로키드 마틴 우주산업의 미래는 생각보다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주사령부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단지 허울뿐인 기관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주사령부를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제6군인 미합중국 우주군으로 분리 독립시키기까지 했죠. 아직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기에 무기가 우주 환경을 전제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인류가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선 로키드 마틴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전투기, 헬리콥터, 전쟁 시스템, 미사일,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로키드 마틴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기업인지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의 주식은 어떨까요?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2020년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 흐름을 보이고 수주잔고도 최고치를 달성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이후 아직까지 이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게다가 최근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여차하면 $300 아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바닥을 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등장으로 로키드 마틴의 우주산업 부분 성장이 급감한 데 있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 봤을 때 우주산업 부분 영업이익 성장률은 마이너스 20%가량 되네요. 여러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으로 두각을 떨친 로키드 마틴이 아직 상장도 안 된 스페이스X에게 밀렸으니 주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주가 하락은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때문도 있습니다. 지금껏 집권한 민주당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방비를 삭감하였죠. 바이든도 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더 하락세를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시장 상황상 제약, 기술주에 자금이 쏠려 상대적으로 방산업계가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로키드 마틴은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만큼 거대한 데다 밸류에이션 지표도 항상 뛰어났기에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기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PR이 10대라는 것은 확실히 저평가된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PBR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다수의 증권사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하고 있기도 하고 각종 증권사의 로키드 마틴 평균 목표 주가가 $400 이상인 것에 비해 현재 주가는 $300 근처까지 내려와 있으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고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